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매일매일 전해지는 미국 소식이 익사이팅 그 자체입니다. 자, 왜 저희가 계속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냐? 그것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서 새로 전해진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바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드 위원 이야기입니다. 자, 가장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FOMC 위원이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3%포인트를 더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0.5%포인트잖아요. 그래서 3%포인트를 더 올려서 3.5%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남은 6번 회의 모두 다 0.5%포인트 빅샷을 달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미주리 대학교 강연에서 언급이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의 경기 확장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현재 경제 성장세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어요. 그런데 연준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뒤처져 있다. 너무 늦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테일러 준칙 기준으로 보면은 연말 연준의 기준금리는 3.5%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자, 실제 3월 FOMC 이후에 나온 지표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미국 실업률 3.6% 찍었죠. 완전 고용 상태 달성을 했습니다. 미국 통화당국은 고용 지표를 보면서 미국 성장세를 확인을 하는데 성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밤에 발표됐었던 미국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가 53년 만에 최저치네. 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그러면은 지금 연준은 경기 상관하지 않고 물가만 잡으면 돼. 이 물가 불안을 내버려 두면 이 성장률까지 끌어내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매파의 주장이 계속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제임스 블러스 총재 이야기를 그냥 건너뛸 수가 없는 게 이 사람 이야기대로 계속 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FOMC 끝나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야, 올해 3월에 테이퍼링 종료하고 일정 시차를 둔 다음에 3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진행해서 2024년까지 금리를 2.1%에 맞출 거다. 이것이 시장 전망치였거든요. 그 다음 달에 제임스 블러스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테이퍼링 종료하자마자 바로 즉시 금리 인상이 된다 주장을 하고 실제 그게 현실이 됐죠.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시장 전망치가 올해 금리 인상이 4차례 정도로 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제임스 블러스 총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년 동안 4차례가 아니라 당장 6개월 안에 4차례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임스 블러스 총재가 그냥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시장이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자, 특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불리던 레이걸 브레이너드 이사의 발언과 맞물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장에서 그거를 빅샷에 나설 수 있다고 봤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 이 브레이너드 이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3월 FOMC 의사록에서 나와 있었어요. 1회 이상의 50bp 인상이 적절하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3월 FOMC 의사록에서 2회 정도 이제 빅샷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매파와 비둘기파의 적정한 타협점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아까 비둘기파로 불렸던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연 2차례 빅샷 정도를 이야기했었고,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 6차례 빅샷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값만 보더라도 연 4차례 빅샷이에요. 근데 이게 소름 돋는 게 지난달 말에 시티그룹이 연속해서 4차례의 빅샷을 예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대로 갈 확률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 4차례 빅샷이 이루어진다 볼게요. 한국은 4월, 7월, 10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연말에 기준금리가 2.0%가 돼요. 현재 물가 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기존 전망 1.75에서 2%보다는 그냥 2%에 고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갈 거고, 이거는 한국은행 수장이었던 이준학 은행 총재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한국이 2%까지 올리는 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4번의 연속간 빅샷을 달성하게 되면 9월 달에 기준금리가 2.5%가 됩니다. 물론
9월 달에 금리가 2.5%가 되는 거 대한민국 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11월 달과 12월 달에 0.25%포인트씩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럼 연말에 3%가 금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11월 달에 금리 올려서 3%가 되면 대한민국이 2%에서 머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1월 24일 날 미국에서 3% 금리 맞추는 거 보고 추가로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11월 달에 2.25%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포인트까지 차이가 난 다음에 0.75%를 줄이는 건 좀 위험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금리 인상이 아니라 8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10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 기준금리 2.25%인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할 것 없이 입주 물량이 다 늘어나요. 자, 그런데 2023년에 맞이할 때 기준금리가 2.25%가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죠? 전세 가격이 문제가 되죠. 보통 이런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모일 때는요. 비선호주택, 예를 들어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 옮겨갈 때 뭐가 중요하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중요하고 예금 금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2014년 이후에 금리가 최고치로 올라가네? 그럼 당연히 전세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전세 매물은 늘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역전세난이라고 합니다. 이 역전세난은 기준금리가 1.75% 이상일 때 발생을 하는데 2.25%까지 된다는 거죠. 지금 실감이 안 나요. 그때 되면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또 하나 시장에 변수가 하나 더 있죠. 하락을 위한 변수. 저희가 부동산 가격은 이런 식으로 팔아야 되는 매물이 많아질 때 하락한다 말씀드렸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1년 동안 진행되고 내년 5월까지 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집주 입장에서는 당장 팔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매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역전세난에 따른 매물 증가 부분과 세금 회피 매물이 동시에 나오면서 집값이 크게 조정을 받는다는 부분이 있죠. 자, 국채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모두 다 반영을 하겠죠. 10년물 채권금리 미국계 2.65%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채권금리가 1.45%, 1.4%, 5%일 때 지금 20년물 인버스 ETF 들어가라고 했는데 혹시 들어가실 분 계시나요? 저도 그때 사놨는데 너무 조금 샀어요. 너무 아쉬워요.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미국 채권 금리가 치솟으니까 대한민국 채권 시장도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되는 게 1년물이 2%가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나타내는 2년물 같은 경우는 2.8%까지 치솟은 겁니다. 자,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서는 조금 약세를 이제 좀 강세를 보였죠. 채권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오후장에서 이거 추경이 본격화되면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네.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오후장에서 국채 금리가 뛰어 올라가서 3.17%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지금 채권 시장 거의 계속해서 폭격맞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시장에서 4월 금통위 전망을 인상으로 점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예측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데 4월 14일 날 1.5% 기준금리 된다고 본 거죠. 왜? 4%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가 있든 없든 일단은 금리를 올리고 봐야 된다. 아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도요 4월 금리 인상하기를 바랄 겁니다. 왜?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갔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4% 올라갔죠. 미국 연준에서 빅샷을 하면서 워낙 약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두 4월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4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기사가 나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6일 남았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 대부분이 부동산 과열이 굉장히 지금 심한 상황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할 거 없이 저금리의 장기화로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요 국가가 빠르게 긴축으로 태세 전환하다 보니까 도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여전히 상승 중이긴 하지만 지금 30년물 모기지 채권 금리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수요 감소로 소강 상태로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지난 8년과 좀 확실히 다르다는 거 거래량 보시고 재건축 시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규제 완화 기대가
워낙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인수위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거기서 인수위발 뭐 규제 완화 얘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까지 기사화돼서 당장 실현될 것처럼 기사들이 쏟아진다는 부분이죠.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는데 실제 거래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8년간 겨울 시즌에 집값이 약세였고, 그리고 여름이 가까우면 집값이 폭등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거의 예외 없이 이런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난 8년 동안요, 2분기와 3분기에 금리 인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저는 규제와 금리가 싸우면 금리가 이긴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완화 기대감 하나 믿고 굉장히 위험한 투자하는 거 저는 말리고 싶다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평생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왕이면 매수자가 유리한 환경에서 사셔야 되는데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최고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많이 모아두시고요,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도 정도를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도는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